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그 끄덕끄덕 그래머라는 폴더링 안에 있는 강의 내용들은 준비물이라고 해봐야 할 게 딱히 없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도 영상 끝날 때쯤 자, 눈앞에 굴러다니고 있는 영어책 아무거나 꺼내서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냥 잘 듣고 이해를 해서 아 진짜 그래?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원서를 한 번씩 읽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끄덕끄덕 그래머에 제가 다룬 내용들이에요. 1강부터 9강까지 아주 기초를 다룬, 근데 기초라는 표현보다는 기초는 왠지 엄청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초라고 다 쉬운 건 아니니까요. 베이스라고 할게요. 기본을 다루고 기본이다. 이거는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 기본이 사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다음 단계가 쏟아지니 이제 쉽게 영포자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단계는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서 안 되는 부분은 한번 돌려서 또 보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질문을 주셔도 되고 그러면서 자꾸 숙지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단계 지나서 지금 독해 잡는 어법은 조금 더 높은 수준, 약간 더 복잡한 수준으로 이제 들어온 건 거예요. 예를 들어 뿌리가 등장을 했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변신을 해야 되니까 to 변신, ing 변신, pp 변신이 있었다. 그럼 언제 to로 가고 언제 ing로 가지? 라는 그 정도 개념이 끄덕끄덕 그래머에서 다룬 거라고 하면 지금은 그건 이제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아 그렇구나. 그럼 to 부정사 안에 다시 보면 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거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조금 문제집의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해당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그 문제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풀면서 좀 익혀보는 걸 해도 괜찮다. 오늘은 그 중에서 투부정사를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에서는 이제 투 변신을 하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 중급부터는 투 부정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부정사라는 말을 먼저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자로 부정사는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아니, 불, 정할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하는데 이게 infinite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자, infinite는 형용사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만 해야 되는데 부정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 즉 여러 개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infinite,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약간 능력자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희 예전에 인피니트라는 그룹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들의 그 아이돌들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지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동사 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죠. 자, 여기를 보시면 to 부정사 파트를 보시면 용법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자, 그 다른 변신 동사들 한번 보세요. 다른 변신 동사들은 ing 변신은 뭐 동명사랑 현재분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pp 변신은 과거분사라는 이름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동명사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분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바꾸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다른 변신 동사들에 비해서 to 부정사 역할이 월등히 많죠. 팔품사 중에서 핵심 멤버가 명, 동, 형, 부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세 가지인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이 to 부정사는 본인이야 능력이 많아서 좋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괴롭히느냐. 용법이 많다 보니까 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걸 찾으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해석까지는 어떻게 내는데 해석이랑 별개로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지? 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미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그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한다는 건데 그걸 내가 못 찾는다라는 건 내가 아직 뭐가 안 된다? 뭐가 명사고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를 잘 모르는 건 거예요. 그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막힌다. 거기가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은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용법이라는 건지까지는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이 투부정사의 용법 찾는 걸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서에 이렇게 쭉 보잖아요. 투부정사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나, 설명을 어떻게 해놨나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야 되겠죠. 전 알아들어야 되겠죠. 네. 제가 보면 이 글쓴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는 하지만 가끔 이제 학생들이 또 만약에 어떤 도움 없이 독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걸 볼 때는 과연 이거를 읽고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걸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 이 텍스트가 나한테 탁탁탁 이렇게 의미 있는 말로 전달이 될 것인가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면 영포자였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래도 좀 했던 게 있는 거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기억들, 희미해져가는 기억들 위에 뭔가를 쌓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였구나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걸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설명 중에서 전 이 설명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명사 자리에 놓이면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 자리에 놓이면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 자리에 놓이면 부사로 쓰인다입니다. 네. 너무 쉽습니까? 우리말은 조사가, 즉 은는이가 을를에게 이런 말이 붙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고요. 영어는 자리 배치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웬만하면 예외를 두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 한번 보실게요. 자, 요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자, 명사가 위치한 곳이 어디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가 가죠. 저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면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맵을 다시 보시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옆에 주어, 목적어, 보호라고 가지치기가 되어져 있는 건 거죠. 자,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안에 다시 주, 목, 보 세 개의 자리에 to 부정사가 갈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큰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거예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 좀 다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이 예측한다라는 거는 독해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들이 좀 쌓여진 후에 무엇을 어떻게 예측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o 부정사를 얼른 넘어가서요. He can swim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swim이 뿌리죠. 동사니까 그는 수영한다 이렇게 다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to swim is fun 이렇게 되면 자, is 동사를 기준으로 앞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자,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자리는 문장 성분상 주어밖에 올 수가 없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였죠. 그 자리에 to swim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적 용법인 건 거예요. 명사적 용법인데 어디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그럼 해석은 은는이가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I read a book. 자,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난 책을 읽는다 라고 하면 되죠. I want to read a book. 이렇게 to 변신을 했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책 읽기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my hobby is to read a book. 이때의 to 변신은 is 뒤에 나온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내 취미는 책 읽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자, to 부정사의 자리 배치도와 해석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용법을 잘 맞출 수 있게 돼요. 다른 말로 용법을 또 이해를 하니 해석이 잘 되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도움을 좀 줘야 된다는 건 거죠. 자, 조금 구체적 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o see is to believe. 자, 이 문장에서 뿌리는 is예요. 그죠? 동사 앞자리는 주어라고 했어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to see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 주어 자리는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I want to be rich. 자, 이 문장에서 뿌리는 want.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죠. 근데 want는 뭐뭐를 원하다라는 타동사이죠. 그러니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해요. 그 목적어 자리에 to be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을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거죠.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 이런 거죠. 그 다음 같은 예문이에요. To see is to believe. 자, 뿌리는 is. 동사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인데 is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 있다 라는 뜻으로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와야 되는 건 거죠. 아까 이전 예문 want처럼 뭐뭐를 원하다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상태다 아니면 또 뭐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건 보어가 필요한 건 거예요. 보어 자리에 to believe가 쓰였습니다. 이게 바로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끄덕끄덕 그래머 단계를 꼼꼼히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제 당부 말씀도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품사와 문장 성분을 연결시키는 걸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한 후에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암기는 최소한 중학생 이상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6학년 겨울방학쯤 거의 예비중 단계나 아니면 중학생 이상 된 학생들에게 이제 요 도표에 맞게끔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거든요. 그 전에 학년에게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그 동사 맵에서 이 부분에 이제 예문을 써 넣는 건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예문을 외워두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to 부정사를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이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명사적 용법, 주, 목, 보어 탁탁탁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 명사적 용법, 보호, 제일 밑에 있는 요 줄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설명 듣는구나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딱딱딱 그려놔서 떠올라서 이 동사 맵 전체의 지도상 위치에 지금 내가 어떤 걸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건데 이 기본이 중1, 중2, 중3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2쯤 됐을 때 중1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중3 됐는데 중1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1, 중2, 중3은 사실 유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탕이 흔들리면 그 위에 또다시 쌓기가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중3인데 만약 투부정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좀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저 이거 동사의 맵 테스트 다시 봐요. 잊어버렸구나. 다시 외워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제가 설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제 설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법서에서 설명하는 말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야 이게 아니라 글자가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기본 세팅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를 이해를 해야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사의 맵 차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쪽지로 문의를 주는 분들도 계셔서요. 요거를 보통 제 지금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자본 카페에서 넘어오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자본 카페에 제가 글도 올리잖아요. 그 글의 첨부 파일로 요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첨부 파일 이용하셔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 만약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좀 편하긴 하니까요. 뭔가 제가 카페를 운영할 만큼의 지금 여력이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단지 그냥 뭔가 첨부 파일들을 편하게 올리고 바로바로 여러분이 찾아서 다운받을 수 있는 용도로만 나중에 하나 개설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일단은 지금은 작은 카페 제 글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빈칸 공람 버전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하나씩 써보면서 메꿔 나가는 그 기쁨도 좀 느끼시고 나중에 전부 다 전체가 딱 완성됐을 때 설레네요. 왜 내가 설레지? 이 전체를 내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다가 되면 동사의 맵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탁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1, 2, 3학년 그래머의 거의 한 7, 80%를 다 잡아먹고 있는 분량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벌써 명사적 용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투 부정사로 이거를 준비할 때 엄청 시간을 끌었거든요. 이게 사실 시험 기간이랑 겹쳐져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투 부정사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마음이 무거우니까 미루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이게 단가? 왜 이렇게 짧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투 부정사 명사용법 중에서 약간의 변종 같은 애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 And it's good to read English books every da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이럴 때 이 to read가 무슨 용법이니? 라고 할 때 접근 방식이 이렇게 되겠죠. is가 뿌리 동사네. to 변신이 동사 뒤에 왔고 동사 뒤에 는 목적어 아니면 보호자리인데 비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보호자리에 있는 명사정법이구나 라고 하면 틀려요. 언짢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주어가 너무 길면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게 있어요. 저 문장은 원래 To read English books every day is good 이에요. 근데 is를 기준으로 앞에가 어때요? 너무 길죠? 무거운 건 거예요.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이 꼴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다 들어다가 슉 넘기는 거죠. 동사 뒤로. 그럼 앞에가 텅 비니까 이 자리에 만만한 is를 딱 갖다 붙이는 건 거예요. 그럼 이 is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 가짜예요. 주어 자리에 위치하곤 있지만 가짜다라고 해서 가주어. 그럼 진짜는 어딨어? to부터가 진짜기 때문에 얘네들을 to 진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 이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건 거죠. 그러니 명사적 용법은 맞지만 보어가 아닌 주어 자리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인 건 거예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주어 자리는 동사 앞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와씨 헷갈리네. 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동사 앞에 it이 왔어요, 얘가. 자, 그것이 좋대요. 근데 그것이라는 거, it이라는 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받는 건데 앞에 명사가 나온 게 없어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it이 뭐가 좋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거예요. 근데 문장을 조금 더 뒤로 봤더니 영어책 매일 읽는 것이 좋다라는 건 거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로 왔구나. 요게 앞에 있었는데 뒤로 보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주어 가주어인지 어떻게 알아야 된다? it이 가리키는 게 없다라는 것. 그것이 좋대. 그게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야 되고 뒤에 나왔구나.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냈구나. 요런 거는 내가 보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주어 자리에 있는 건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건지 보호 자리에 있는 건지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제를 한 4문장 정도를 드렸으니까요.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제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요. 네. 댓글로, 고정 댓글로 정답을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잘 풀리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